자,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인베스팅닷컴을 기준으로 1년 동안 거래량이 높았던 상위 기업 중에 하나로 꼽아봤는데요. 지난 1년 동안 거래량이 가장 높았던 기업 중에 하나로 꼽은 기업은 바로 세계 최대의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이죠. 네.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. 사실 뭐 설명이 필요 없이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잖아요. 네, 이렇게 소개가 민망할 정도로 상당히 그렇죠. 우리한테 친숙한 회사인데요. 네. 요새는 그 기업들한테 상당히 그 체계적인 그 운영 체계와 이 프로그램을 파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명하고 뭐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 이게 또 전문가들이 꼽은 강점이 또 따로 있지 않을까요?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커지고 있는 비즈니스가 클라우드 비즈니스거든요. 네. 지금 전 세계적으로 IT 산업에서 제일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분야가 클라우드 분야인데요. 1등이 아마존 웹 서비스고요.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고요. 3등이 구글의 그 클라우드 프로덕트인데요. 이 그 시장 점유율 비율이 각각 32.4%, 17.6%, 6%인데요. 1등과 2등의 격차가 좀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요.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비즈니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프로덕티브 앤 비즈니스, 두 번째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,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퍼스널 컴퓨팅인데요. 2018년과 19년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연간 약 14%의 매출 증가율을 이뤘는데 그중에서도 이 클라우드 사업 부분은 2018년도에는 18%예요. 그리고 2019년도에는 21% 성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최근 2년 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의 성장을 갖다가 클라우드 사업이 견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잘 아시다시피 윈도우가 전 세계 시장의 약 95%를 지금 차지하고 있죠.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영 체계이기도 하고 고객들의 충성도가 또 높습니다. 그렇죠. 물론 이런 부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죠. 캐시카우에 힘입어서 S&P 500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훨씬 넘어서는 그런 면을 보였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. 설명을 들으니까 왜 거래량이 높았는지 딱 감이 잡히는데요. 그러네요. 예.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우리나라의 기업도 뭐가 있을까요?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한국에서는 생각나는 게 결국에는 한글과 컴퓨터거든요. 이게 대단히 그렇죠. 유명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게 한컴 오피스잖아요. 네. 매출과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한컴이 상당히 마켓쉐어가 높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상당히 마켓쉐어가 낮아요. 따라서 한글과 컴퓨터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해외에서 매출은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중화권하고 유럽 시장에서 일단은 계약을 맺었거든요. 이러한 효과가 올해부터 나타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아마존 웹 서비스의 기업용 서비스인 그 워크덕스라는 게 있거든요. 네. 이거랑 그 손을 잡았기 때문에 수출도 약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역시 부족한 부분은 협업을 해야지 그렇죠. 또 강세를 네네. 돋보일 수가 있겠네요. 한컴은 이때까지 한국 중심의 마켓을 키워왔죠. 지금 국내 시장 점유율이 30%입니다. 그리고 MS 오피스는 나머지 70%를 장악하고 있고요. 즉 그 이야기는 한컴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중화권 또는 일본 등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더 분발해야 될 부분이 있죠. 4월부터 컨퍼런스 콜 기기인 지니비즈라는 것을 판매할 예정인데요. 이 역시 하나의 또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재택근무하고 언택트 문화에서 수요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.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할 때 저희 한글과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되니까요. 아무리 뛰어나고 견고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투자하기에 앞서서의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. 2010년부터 인터넷 환경이 바뀌었습니다. PC라든지 노트북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거든요. 이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소프트웨어 그 제공업체로서의 독점적인 그 주의를 잃어버릴 위치에 빠져가지고 2010년에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 그 이름이 윈도우 폰입니다.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렇죠. 상당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지 못했고 따라서 2017년대는 조용히 사라졌거든요. 근데 올해 이와 같은 똑같은 그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운 그 스마트폰이 나올 예정인데요. 그게 뭐냐면은 서비스 듀오 폴더블 폰인데 자, 이게 이제 올 여름에 나올 예정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것도 윈도우 폰과 같이 상당히 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미리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노력조차가 아직 결실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가
조금 그 과도한 욕심을 냈던 것은 새로운 OS 시스템을 스마트폰의 OS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, 근데 지금 출시 계획인 신제품 같은 경우는 그 일단 안드로이드를 접목하는 OS의 기반을 다지는 그 생태계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과연 이제 이 새로운 그 스마트폰 제품이 시장에 얼마나 어필하는지, 기존에 남아 있는 안드로이드나 그다음에 저 iOS보다 얼마나 더 그 새롭게 부각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맹점이 아니겠어요? 네,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의 향후 전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상당히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그래도 네. 여전히 뉴욕 증시에서 시총 1위거든요.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계속적으로 성공하고 있고요. 윈도우 같은 경우는 윈도우 보안 지원이 종료 예정에 따라 가지고 윈도우 10에 대한 그 업데이트 수요가 지금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윈도우를 파는 방식이 좀 바뀌었는데요. 일단은 일정 기간 사용하게 되면은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는 구동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그다음 지속성이 있는 체제로 바뀌다 보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은 상당 기간 동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밝은 전망으로 네. 또 보고 계시네요. 대표님은 어떠신가요?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또는 언택트 문화, 비대면 문화죠. 그렇죠. 네. 그런 형태의 지금 문화가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런 형태를 따라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. 그 글로벌 화상회의, 그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 줌 테크놀로지라고 있죠. 그리고 그 협업 툴 슬랙이라고 있습니다. 네.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팀즈라는 똑같은 화상 그렇죠. 그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. 지금 최근 다운로드 수가 급증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죠. 네,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.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해외 투자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주세요.